안녕하세요.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노벨 과학상이나 문학상 수상은 왜 거의 없을까?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? 이게 그냥 개인 역량 문제일까요? 아니면 좀 더 깊은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.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두 가지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하나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대단한 업적을 이뤘는지 그걸 분석한 책의 일부고요. 아, 질문의 힘에 대한 이야기군요. 네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구체적인 계획인데 강화도 노벨상 수상 영재 양성 프로젝트 기획서입니다. 이 두 자료를 통해서 강력한 질문이 우리 생각을 어떻게 넓히고 혁신을 만드는지 또 이걸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이게 단순히 학문적인 걸 넘어서 국가 혁신 역량이나 미래 경제력과도 연결되니까요. 우리 모두한테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. 네,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. 그 첫 번째 자료, 책 이야기부터 해볼까요? 이 책에서는 질문이라는 게 단순히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거든요. 아, 그냥 정보 찾는 수단이 아니다. 그렇죠. 노벨상 수상자들처럼 질문 그 자체가 창의적인 생각을 막 촉발시키고 음.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만드는 거죠. 뭐랄까, 강력한 생각 도구라는 표현을 써요. 생각도고요. 와, 재밌네요. 혹시 이게 뭐 뇌과학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나요? 네네, 정확합니다.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뇌에서 계획 짜고 문제 해결하는 전두엽 있잖아요. 그리고 기억하고 정보를 이렇게 합치는 해마. 이런 부분들이 막 활성화된대요. 오, 뇌 근육을 단련하는 느낌인데요? 딱 그거죠. 책에서는 그래서 기억력, 논리력, 상상력 이런 걸 자극하는 다양한 질문 유형 한 절 5가지 정도를 맘스 퀘스천이라고 체계적으로 제시해요. 이런 걸로 뇌를 훈련시킨다는 거죠. 와, 뇌를 위한 크로스 트레이닝 같은 거네요. 그럼 뭐 빌 게이츠가 계속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물어보면서 혁신하고 뉴턴도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바로 딱 만유인력 이게 아니라 25년 동안 계속 질문 던지면서 법칙을 찾아냈다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겠네요. 맞습니다. 다 질문이 계속 성장을 이끄는 열쇠인 거죠. 실패를 딛고 계속 개선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. 질문이 정말 중요하군요. 네, 그 질문의 힘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자료, 강화도 프로젝트 기획서가 등장합니다. 이게 딱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거든요. 아, 현실 진단부터 들어가는군요. 네, 입시 위주, 암기 중심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깊게 파고드는 문화가 좀 약하다는 거죠. 실제로 피사, 그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 보면 읽기 능력 점수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. 네, 그런 지표들이 있죠. 그게 단순히 글자 읽는 능력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하고 적용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문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. 현재 시스템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이네요. 그럼 그 강화도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요? 에듀빌리지라는 말도 있던데 상당히 야심차게 들리던데요.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영재 몇 명 뽑아서 키우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. 아예 강화도의 기숙형 교육마을, 에듀빌리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. 교육마을이요? 네. 핵심은 AI 튜터랑 RQTW 모델이라는 걸 활용하는 건데요. RQW는 읽기, 질문하기, 생각하기, 그리고 쓰기. 이 4단계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. 아, RQTW. 읽고, 질문하고, 생각하고, 쓰고. 그렇죠. 이걸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자는 거죠.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려는 겁니다. 목표도 아주 구체적인데 2045년까지 노벨상 수상자 3명 이상 배출, 이걸 목표로 내걸었어요. 와, 3명? 목표가 정말 크네요. RQW 모델.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질문 능력을 키운다는 거군요. 이게 그냥 교육 실험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 교육의 틀 자체를 바꾸고 강화도를 교육 중심지로 만들어서 지역 경제까지 살리려는 아주 큰 그림이네요. 그렇습니다. 단순히 노벨상 몇 명 이게 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재 성장 생태계를 만들겠다. 이게 핵심인 거죠. 노벨상은 뭐랄까? 그 상징적인 목표 같은 거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재밌는 게 오늘 본 책에서 강조한 그 다양한 질문 유형들 있잖아요. 그게 바로 이 RQTW 모델에서 특히 질문하기 Q와 생각하기 T 단계를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줄 구체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겠죠. 아, 책에서 나온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, how랑 이 프로젝트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, what과
딱 만나는 지점이네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체계 통찰과 프로젝트의 비전이 결국 질문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우고 실제로 발현시킬 거냐, 이 공통된 고민 아래서 딱 연결되는 거죠. 그러네요. 결국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습관, 이게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기업의 혁신, 나아가 국가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. 정확합니다. 질문하는 방식과 교육의 방향이 만났을 때 훨씬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이었어요. 네, 오늘 이 흥미로운 자료들 함께 깊이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의 일이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. 근데 혹시 왜 그렇지? 하고 아직 제대로 질문해보지 않은 건 없으신가요? 만약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AI 노벨 문해력 화이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프랜차이즈나 학원, 교습소 운영, 자녀들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휴대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